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임명진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전 비대위원장님 모시고 시국에 관한 고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나오신 지가 한 달여 됐나요? 네, 세월이 그렇게 빠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엊그저께 나오신 것 같고 그때도 자주 모신다고 했는데 또 못 모셨습니다. 요새 코로나 때문에 예, 다니시기가 감사합니다. 좀 그런데 네. 어쨌든 이 코로나가 정말 너무 뭐 이렇게 확산세 창궐을 해가지고 뭐 어제 오늘 사이에도 한 1,800여 명. 네. 그러니까 네 자릿수로 그렇습니다. 한 게 지금 보름 이상이 이렇게 네 자릿수 확진자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8월 중순에 뭐 2,000명 될 거라더니 지금 이런 추세로 가다가는 뭐 7월 말도 되기 전에 네. 한 2,000명 수준이 될 것 같아요. 네. 왜 이렇게 우리 K방역 그렇게 잘하겠는데 왜 이렇게 돼버렸나요? 이 코로나만 생각하면 참 많은 사람들이 이제 화가 난다고 그래요. 이제는 정말로 참을 수 없이 화가 난다. 이제 그러는데 이게 사실은 뭐 코로나가 세계적인 팬데믹이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되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이거는 상당히 이게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전문가도 그렇죠. 그렇게 주장하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 이게 중국 물을 닫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전문가들이 중국 물을 닫아야 된다. 그런데 아니 왜 도대체 중국한테는 그렇게 우리가 저자세인데 지금도 그 접종 그 백신 접종한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면 격리한대요. 중국 다 격리로죠. 2주씩 격리. 중국 사람들은 또 우리 오면 괜찮대요. 그 물백신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무슨 경우인지 참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변이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네. 엄청나게 확산되는데 우리는 다 문 열어놓고 앉았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뭐 거리두기 이런 거 뭐 당연히 해야죠. 뭐 지금 마스크 쓰는 것도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만큼 말을 잘 듣는 국민들이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나라는 지금 폭동나잖아요. 이렇게 하면. 뭐 좋아요. 마스크 써야죠. 이게 우리 방역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어떤 단체에서는 데모를 해도 모여도 괜찮고 어떤 단체는 모이면 안 되고 이게 도대체 무슨 경우냐. 코로나균이 민노총한테는 뭐 쩔쩔매고 무슨 뭐 자유우파 뭐 시민들이 집회를 하면 그쪽에는 침투를 하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뭐 업종도 마찬가지죠. 뭐 이게 정부의 이제 정책을 이제 나무를 수밖에 없는 거고 뭐 이러나 저러나 코로나는 뭐 백신입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는 뭐 게임 백신밖에 체인저는 백신뿐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 백신 구입을 이렇게 늦췄냐 이겁니다. 102등인가 103등인가 한다지 뭐 지금도 뭐 갈팡질팡 백신 맞는 거에 대해서 그러지 않습니까? 뭐 사실 지금 뭐 4차 팬데믹이 왔다고 그러는데 백신 접종을 한 사람은 감기처럼 그냥 지나가기도 하고 또 괜찮기도 해요. 네, 그렇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해답은 백신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 정부가 지금 백신을 구입하는 일, 또 적절하게 이거 백신을 접종하는 일, 이거를 제대로 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게. 방역 행정이 아주 그냥 엉망진창이에요. 글쎄 말입니다. 아니, 근데 더 화가 나는 거는 이게 정부 누가 책임자가 사과라도 해야 되는데 이게 대통령이죠, 뭐. 아니, 컨트롤 타워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모든 게 다 대통령이 하는 거라면서요. 아니,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라며 최고의. 그렇죠. 본인이 한 얘기예요. 옛날에 메르스라든가. 메르스 대 할 때도 뭐 문재인 대통령 그때는 뭐 야당 박근혜 전 대표였는데 대통령이었죠. 박근혜 대통령 나와서 사과하라고 뭐 큰 소리 치던 난 뭐 문재인 대통령 사과했다는 얘기를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그좀 재밌는 건 문 대통령이 또 한마디면 또 뭐 코로나가 뭐 더 창궐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지금 뭐 전문가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 이게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는 것 같다, 이게 코로나가. 정치 방역을 하다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요.
뭐 어떤 때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몇 명이 지금 확진이 되느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몇 명을 검사했느냐라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예? 이건 발표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때 필요에 따라서는 검사를 많이 하니까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어떤 때는 또 뭐 필요에 따라서 검사를 안 하기도 하고 이게 이러다가 이게 지금 사실은 이게 옛날에 4.15 총선 때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이게 코로나 아닙니까? 사실은.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때문에 덕을 많이 보고 있어요. 피해는 국민들이 보면서.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라 그럴까? 뭐 안 할 수가 없는 거는 이거 뭐 백신 같은 것도 이게 뭐 늦게 들여오는 거 아닌가? 이거 뭐 일부러 이러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뭐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지금 상황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지금 김모란 방역기획관 그때 청와대 컨트롤 타워로 그 방역을 사람- 총괄한다 해갖고 임명할 때도 말이 많았어요. 그 아버지가 또 네, 기세춘 네. 씨라고 네, 통일당 그 아주 사건에 연루된 분 아니십니까? 그런데 이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 아니냐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그 청와대 대변인 박수현이 나와갖고 우리 컨트롤 타워 아니고 가교 역할만 한다는 겁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정말 아까도 코로나 생각만 하면 이제 화가 나서 참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참 이상한 것은요. 코로나 이 덕을 지난 4.15 총선 때 엄청나게 본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네. 이제 재난지원금을 막 뿌려댔잖아요. 네. 그게 사실은 매표형이나 다름없는데 지금 최근에 쭉 지금 4차 팬데믹까지 이루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통계 자료를 보면은 이 팬데믹이 될 때마다 문재인 지지율이 한 10%씩 올라버려요. 이번에도 네. 30% 초반에 가 있다가 지금 40%가 넘어버렸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그 참 어떻게 통계가 이렇게 해괴하냐. 그러니까 뭐 이런 상황이 오니까 뭐 지지자들이 결집한다는 그런 측면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통계 조작을 하나 어떠나 이런 의심도 드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팬데믹이 오다 보면 문재인의 어떤 잘못이라든가 뭐 국정 그런 것은 말하자면은 화제에서 빠져버리고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빨리 잡아야 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올라가는지 그러니까 내년 대선까지 끌고 가는 거 아니냐. 아니 코로나가 이렇게 극성을 부리면은 정상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면 이게 도대체 정부가 뭘 해가지고 이렇게 코로나가 이렇게 번지게 했느냐. 자연히 이게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데 무슨 문재인을 지지한다? 난 도대체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국민 중에 어떤 사람들일까? 나는 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거에 아니 대해서. 백신 부족도 부족이지만 지금 백신을 가지고 그 예약을 하지 않습니까? 네. 예약 대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50대들이 그냥 열을 받아갖고 엉망이에요, 전화통을 그것도. 던져버리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엉망이거든요. IT 강국에서 어떻게 이런 아마 그런 일들이 지금 계속 최근에도 반복되고 있는데 사기획 같으면 그 책임자 당장 못 잘랐습니다. 오늘 그라이도 문재인 대통령도 왜 정부가 이렇게 되느냐고 질책은 좀 했대요. 자기 책임은 아니고 이제 밑에 사람 질책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글쎄 말입니다. 아니 그게 무슨 뭐 질책을 받는 사람이 그럴 거예요. 아니 무슨 뭐 왜 우리 보고 이래? 자기가 잘못하고. 그런데 그 통계 있지 않습니까? 드루킹 사건 때문에 이제 김경수 지사가 유죄받았잖아요. 지금 예.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예. 그런 걸 보면은 뭐 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은 상당히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는 믿을 수 없는 이게 뭐 드루킹 사건 때를 우리가 보면 이게 뭔가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코로나 문제를 이 보면. 통계는 참 상식적으로 볼 때 아니 누구든지 대통령이 왜 이렇게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뭐 왜 백신 하나 제대로 못 구해 와가지고 아니 전화통 붙들고 뭐 난리할 때는 언젠데 이렇게 아직도 백신 못 구해 와서 야단이냐. 그 누구든지 상식적인 생각은 그렇게 할 수밖에 모더나 없는 거 아니에요. CEO고 무슨 전환가 한번 해가지고 거기서 2천만 회분 온다는데 온 게 무슨 2%인가 왔다는 거 아닙니까? 뭐 어디 다른 데로 간 거 아닙니까? 청해부다로 간 거 같나? 뭐. 근데 이번에 모든 국민들이 정말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느냐 네. 하는 게 청해부대 사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전투에서 패한 게 아니라 방역에서 패해가지고 글쎄 말입니다. 그렇게 K 방역을 온 세계에 자랑하고 자화자찬하던 정부에서 82%가 301명 중에 뭐 274명인가요? 247명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20일 날 저녁에
전원태가 그랬지 않습니까? 패는 거기다 놔두고.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이랑 만났을 때도 한미 군사 훈련을 대비해서 한국군에게 그 백신을 주겠다. 예, 그래갖고 주었죠. 뭐 이런 때 딱 이거는 뭐 야 이게 군인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거다. 청해부대라는 게 지금 전투로 나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이 배라는 함정이라는 이 제한된 그런 그 구역에서 살아야 되는 이 군인들인데 당연히 뭐 상식적으로라도 우선적으로 이 백신 접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게 했어야 이게 마땅한 일인데. 아니 무슨 뭐 지휘관은 뭐를 했으며 뭐 그 위에 무슨 뭐 합참의장 무슨 뭐 국방부 장관 아니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사과라도 해야 되는 거야. 최고 책임자가 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에게 마땅히 사과를 해야 되는 건데 또 우리 국군 장병에게도 이거 안 하지 않습니까? 아니 엉뚱맞게 무슨 뭐 국무총리 김부겸이가 사과했다는데 아니 김부겸이가 언제 이게 국군 통수권자가 됐는가 이게? 예?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김부겸이가 국군 통수권자가 됐어요? 문재인은 사과는 안 하고 군만 질책을 했습니다. 군의 유탈. 안이한 대처. 유체 이탈 화법이죠. 비판을 받아야 한다. 그렇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군이 안이하게 대처했다. 요새 내 책임은 예. 아니다. 이런 이야기죠. 요새 날도 더운데 아주 속에 불을 지른다니까요. 지금 말이지 대통령이. 사실 이번 이런 청해부대 사건 이런 거면은 뭐 대통령이 물러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적어도 합참의장 이 그럼요. 작전에 책임을 진 사람이 합참의장이거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국방장관. 그럼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 정도는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그런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공직자라는 게요. 당연하죠. 근데 아무도 책임진다는 얘기는 않고 이제 국방장관은 뭐 사과는 했어요. 근데 국방장관이 지금 자기 임기 뭐 얼마 되지도 않은데 6번 했습니다. 6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또 걱정하는 거는 지금 이제 이 청해 부대 사건은 이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예. 드러나지 않은 다른 우리 군의 다른 부분은 정말 이게 온전하게 돌아가는 건가 이게? 예? 이걸 우리는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지금 북과 이렇게 대치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안보는 정말 이게 어디 구멍이 난 게 없는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지금. 청해부대 사건을 보면 우리 군이 이게 완전히 당나라 군대가 됐구나. 글쎄 말이에요. 군이 철저하게 안보를 지키려면은 군이 건강하게 네.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전투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군 병력을 제대로 온전시키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청해부대 이 사건을 보면 군이 방역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손을 놓고 있다. 그것도 하나의 군 작전의 일환이거든요. 네. 그러면 다른 분야는 어떻겠습니까? 최근에 뭐 군 기강 회의 문제가 뭐 수없이 일어나고 글쎄요. 있습니다만은 이 정권 들어서 적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추적이 없어지고 김정은 비우상하는 일만 했다가는 이게 박살이 나니까 작살이 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 그리고 인사 문제. 그게 이게 청해부대 사건으로 나온 그러니까 거예요. 뭐 인사 문제도 뭐 북에 눈치를 보고 한다. 뭐 그런 말도 뭐 돌아다니는데 뭐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은 아니 저 북한의 김여정이가 얘기하면은 다 잘라버렸잖아요. 글쎄 말입니다. 그게 무슨 일인지. 강경화도 자르고 전에 송영무도 자르고. 글쎄 말이에요. 예. 뭐 한두 번 딱 김여정이가 그런 날강도 같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나면 얼마 있다가 잘리잖아요. 통일이 되긴 된 모양이에요. 그거 참. 이 청해부대 사태가 정말 우리 군이 아니라 진짜 우리나라 안보가 구멍이 그냥 뻥뻥뻥 뚫렸구나 하는 그렇습니다.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 걱정입니다. 네. 또 하나는 참 민망한 일이기도 합니다만은 한일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어떻게 보면 액을 복걸하다시피 했습니다. 저는 뭐 문재인 대통령이 그 누가 이런 사태를 만드느냐를 떠나서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애쓴 점은 뭐 그건 뭐 비난할 일은 아닌데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한일 정상회담도 이루어지지 못했지 않습니까? 23일부터 도쿄올림픽이 시작이 됩니다만은 이제 이 부분은
정상회담이 무산이 됐고, 그럼으로 인해서 한일 간의 그런 경색 국면은 상당 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게 한일 관계, 일본과 우리가 뭐 이게 무슨 지구가 어떻게 바뀌지 않는 한은 옆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동안도 그렇게 살아왔고, 그래서 뭐 애정이 있는 그런 관계인데요. 근본적으로 이 한일 관계는 이 정부 내내 이게 참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아마 죽창가를 들고 나간다. 아니, 지금 어느 시대에 죽창가를 부릅니까? 예? 어느 시대에 지금 무슨 뭐 거북선 얘기를 지금 합니까? 이게 도대체. 예? 이게 턱도 안 닿는 그런 일을 무리하게 이렇게 해서 내내 지금 모르겠어요. 이게 애교 때문에 생기는 이게 손해라는 거는 이게 뭐 셀 수도 없는 손해거든요. 이거 계산할 수도 없는 손해거든요. 일본과 잘 지내야지요. 뭐 물론 따질 건 따져야지만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너무 이게 그렇게 지내다가 아니 뭐 또 갑자기 또 무슨 정상회담을 하자는 둥 뭘 뭐 그런 거 조금 굴욕적인 뭐 비굴한 모습을 보이니까 저는 그것도 보기 싫어요. 그러면 아예 뭐 우리 국민들 자존심이 너무 상한 거. 예. 일본에서는 완전히 너 백기 들고 항복하라 이렇게 지금 배짱 탁 내밀고 있잖아. 이번에도 일본에서는 15분만 만나줄게 오면은 정중하게. 근데 우리 쪽에서는 1시간만 하자 이렇게 그냥 매달린 모양인데 그렇게 안 하겠다. 그러면은 1시간 하려면은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갖고 와라 이건데 해답이란 게 뭡니까? 우리 그러면은 그걸 다 철회하겠다 그 얘기뿐이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100개 항복하라. 이제 다시는 그런 소리 못 하도록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한테 본때를 보여주려고 이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가장 어리석은 일이 애교적인 문제로 국내 정치를 하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일이 이게 정말로 통탄할 일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애교는 애교지. 그걸 가지고서 반일 감정이면 반일 감정 이런 걸 가지고서 국내 정치에 이용을 한다. 뭐 일본도 뭐 그런 면이 있다고 그러면서도 이게 도대체 냉정해야 되고 국익을 따져야 되는 거고. 아니 이번에 그 뭐 일본 공산지 뭔지 하는 사람이 무슨 소마 히로히사 이 총괄공사 망한 막말도 이게 도대체 이게 나라를 뭘로 보면 그러니까 뭐 그런 말을 한 사람도 몰상식은 일이고 그게 더군다나 애교관이라는 자가 그게 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상식적인 상식 밖의 일이기는 한데 도대체 우리나라를 뭘로 보기에 저런 말을 막 하는가? 아니 또 이번에 그 뭐 중국 무슨 대사인지 난 그 사람 참 아니 이 사람이 무슨 총독으로 왔는지 뭐로 왔는지 아니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중국에게 이런 수모를 당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는가 하는 걸 생각하니까 뭐 이게 참 분통 터지고 이게 나라를 어떻게 여기까지 무너져도 너무 많이 무너졌다 지금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일 관계도 초창기에 위안부 합의도 다 파괴해버리고 무슨 재단 그거 뭐 필요 없다 해갖고 다 해체시켜버리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4.15 총선까지 4.15 총선 때 이 죽창가 불러가지고 또 하나는 코로나 이걸로 해서 압승을 거둔 재미를 톡톡히 봤어요. 그 대가를 지금 자업자득으로 치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중국과는 원래부터가 우리가 지금 한미일 동맹체제에 속해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바른 길 아니겠습니까?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해서 한미일이 굳건히 해야 하는데 역사적인 교훈이죠. 우리 이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자꾸 저쪽으로 글쎄요. 북중로 쪽으로 지금 눈길을 돌리고 그쪽에다 대고 자꾸 손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큰 나라고 우리는 작은 나라입니다 하고 가서 중국 가서 본인 스스로가 그냥 낮춰버리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를 알기를 속국으로 지금 생각하는 아니 거 근데 아니에요? 왜 그런 말을 하면 가만히 있습니까? 뭐라고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부가? 아니 중국 대사를 뭐 초치를 해서 항의를 하든지 뭔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또 가만히 있느냐고요. 아니 뭐
북한에 대해서 가만히 있는 것도 정말 속상한데 이 중국에 대해서도 그러니 지금 이게 중국의 시진핑을 한번 모셔오려고 왜 데려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 하려고? 애를 썼지 않습니까? 예. 시진핑이 오면은 이제 어떻게 잘 구워 삶아가지고 김정은한테 좀 옆구리 찔러갖고 우리 남북 정상회담, 그 북미 정상회담 하도록 하십시오. 이 사실 일본한테 그렇게 강경으로 나가다 돌아선 것도 도쿄올림픽에 김정은 불러가지고 거기서 뭔가 회담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창궐해 갖고 뭐 다 이것저것 또 안 됐습니다만. 아니 김정은이 그 평양 가서 그렇게 만나가지고 뭐 백두산까지 같이 올라갔다 오고 무슨 뭐 어디서 같이 연설도 하고 뭐 구경도 하고 그만했으면 뭐 실컷했지 뭘 또 만나려고 그럽니까? 근데 김정은이 그만큼 했으면 나타나지도 됐죠. 않고 김여정이 시켜가지고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해버리고 아예 이쪽은 상대도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참 삶은 소대가리로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뭐 시진핑이를 움직여서 김정은이 어떻게 한다. 그건 북을 모르는 거죠. 예? 상식적으로라도 우리 같은 보통 사람도 그래가지고 북이 김정은이가 무슨 뭐 시진핑이 말 듣고 무슨 문재인 만난다. 그건 아닐 텐데 우리 같은 상식적인 사람들도 다 그게 아는 일인데 아니 뭐 어떻게 그런 꿈을 꾸는지 이상을 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근데 문재인이가 이번에 도쿄에서는 실패를 했는데 내년 2월에 베이징에 동계올림픽이 예.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시진핑이가 그때 김정은이가 갈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네. 정상들도 많이 모을 테고 시진핑이 자기가 이제 세계 황제다 이런 걸 과시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문재인도 가갖고 어떻게 좀 거기서 만날까 해서 지금 꼼짝을 못 합니다. 아니 만나는 것을 만나서 무언가 좀 성과가 있어야 만날 텐데 지금까지 그렇게 만나봤는데 못 만나봤습니까? 그렇게 만나고 그렇게 가깝게 지냈는데 그거 안 되는데 또 만나서 뭘 어떡하겠다고도 더군다나 이 정권 말 아닙니까? 김정은이가 바보입니까? 내일 모레 대통령 그만둘 사람하고 약속을 해서 뭘 어떻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저는 이거는 정말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도 14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임기 말에 몇 달 안 남겨놓고. 그런데 결과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게 북한이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베이징에서 설사 만난들 저는 뭐 김정은이는 별 관심이 없을 테고 문재인 입장에서는 이걸 가지고 그래도 3월 9일 얼마 안 남았잖아요. 선거에 뭐 우리 이제 국민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는 있습니다만 또 깜빡이 넘어가는 수가 있거든요. 글쎄 그거 아닌가? 우리 국민들을 뭐 한 5년 채봤으면 이제 그만큼 알만한 때도 됐는데 아직도 우리 국민들이 그거에 넘어갈 거다 생각을 하면 국민들을 너무 모르고 임기 맞추는 거죠. 네. 뭐 문재인 대통령 얘기가 나왔으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내일 모레 뭐 그래 흔히 가까운 것을 내일 모레라고 하는데 8.15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8.15 오면 되게 특사를 이제 과거 전례로 보면 크게 했고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일 날 서울 성모병원에 긴급 입원을 했습니다. 뭐 어깨 통증이 아주 심하고 지병인 허리 디스크 이런 것 때문에 입원을 했는데 과연 8.15에 사면을 할까? 이게 지금 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부분입니다. 늦었죠. 늦었고요. 무슨 8.15까지 기다립니까? 더군다나 저렇게 병 때문에 입원을 상황까지 됐으면은 이걸 계기로 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문제는 해결을 해야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무리 정치지만 정치도 눈물이 있는 거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저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고 무슨 이런 사면 문제를 놓고 뭐 정치적으로 계산하고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만하면 저는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한이 쌓이면은요, 절대로 그게 그냥 사그러지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되돌아옵니다. 남의 눈에 눈물 내면 자기 눈에 피눈물 난다는 옛날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더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인도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사람 사는 세상 아닙니까? 이게 다 정치라는 것도 사람이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고 다 사람이 사는 일인데 이게 저는 그런 인도적인 차원에서 뭐 8.15까지 왜 기다립니까? 그리고 뭐 저도 징역 살아봤지만 여름에 하루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도 건강 상태가 안 좋아서 늘 병원에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뭐 이재용 삼성 거기도 회장도 고령 아닙니까? 삼성 회장도 지금 한참 지금 이 국제에 이건 그 정말로 이게 뭐 모든 지금 기업이 뭐 눈을 뭐 다 총력을 다해서 경쟁을 하는 이 판에 최고 인류 기업을 이끌어가는 사람을 저렇게 감옥에다 가둬두면 저게 무슨 이득이 있는 거겠습니까? 아니 감옥에다 가둬두는 것도 우리 사회를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이익이 될 때 가둬두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왜 가둬둡니까? 가둬두기를. 저는 이런 모든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 상식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이재용 뭐 삼성전자 부회장은 가석방 요건이 갖춰져 가지고 뭐 송영길 대표도 8.15에 가석방 할 거다고 뭐 이렇게 단언을 하고 있으니까 뭐 그 문제는 해결이 된 것 같고 저절로 본인이 다 살았는데요. 그렇죠, 뭐 이제. 그러나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진짜 사면 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뭐 당위로는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한다고 하지만 문재인 정권이 그래도 뭐 정치적 계산을 할 거란 말이에요. 네. 저는 할 거로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으로라도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인도적인 그런 입장에서 해야 이게 의미가 있는 거지. 정치적으로 계산을 하면 자기들도 나중에 똑같은 그런 잣대로 자기들도 이렇게 측정을 당하게 된다 하는 걸 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결론적으로 문재인 정권이 임기 말로 이렇게 접어들면서 좀 중심을 잃었다가 방향을 잃고 너무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가져요. 그렇습니다. 뭐 사면 할 거라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윤석열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